한인들의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대상에서 뉴저지주와 뉴욕시 외곽 지역 운전자가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의 올해 부채 상환액이 3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또다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특급 호텔에 사는 곳과 같은 특별한 라이프 서비스.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까운 메디컬 서비스. 운동과 휴식, 그리고 열린 소통의 공간. VL 루이스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 1811-999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인들의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 회계연도에 한인들은 16,000여 명이 영주권을 취득했고 14,600여 명이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것으로 연방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한인들의 파워 신장의 절실한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에서 팬데믹 직전으로 회복세를 타고 있으나 탄력과 활력을 완전 되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통계국이 공개한 이민통계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한 해 동안 영주권을 받은 한국인들은 16,0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에 12,352명보다 3,706명, 30%나 급증한 것입니다. 그러나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 16,021명과 거의 같은 수준인데다가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18,500명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은 팬데믹 기간 중 크게 위축됐다가 회복세를 타고는 있으나 강한 탄력이나 이민 열기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2022 회계연도에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14,626명으로 이민통계국은 집계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11,350명보다는 늘어난 것이지만 2021년에 15,000명에는 못 미친 것이어서 주춤한 상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체 미국 시민권 취득자들은 2022년도 한 해 동안 96만 1,130명으로 팬데믹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자 14,600여 명은 영주권 취득자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들에 모두 뒤처지고 있습니다. 한인 영주권 취득자들이 매년 꾸준하게 2만 명대를 기록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자들도 15,000명 내지 2만 명 안팎을 유지해야 한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정치 파워를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대상에서 뉴저지와 뉴욕 외곽 지역의 운전자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 운전자는 맨해튼 진입 시 통행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교통혼잡료까지 내게 되면 이중과세라고 반발해왔습니다. 어제 스타레저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관계자 등의 발언을 토대로 이미 터널 등을 통해 맨해튼에 진입하며 요금을 내는 운전자들은 교통혼잡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저지주와 맨해튼을 잇는 링컨, 홀랜드 터널, 퀸즈 미드타운,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등은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에 포함됩니다. 교통혼잡료 부과 지역과 완전히 겹치는 만큼 이들 운전자는 혼잡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노리버 MTA 최고 경영자 역시 지난 9일 CBS 방송에 출연해 다리와 터널을 이용해 뉴욕시로 출근하는 운전자들에게 이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의 올해 부채 상환액이 약 3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TA의 올해 부채 상환액이 3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그 원인으로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 감소한 승객 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현재 승객 수는 3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대중교통 이용 건수가 하루에 약 270만 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MTA의 부채 상환액은 지난 30년 동안 3배 비율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MTA는 새로운 선로, 역, 열차 및 버스 유지비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통행료, 세금 등으로 대출금과 이자를 충당해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팬데믹으로 인해 승객 수가 급감하며 수십 년 동안의 자금 관리 방식도 무너졌습니다. MTA는 지난 5월 뉴욕주 의원들이 세금 인상과 신규 카지노 수익 사용을 승인하면서 재정 위기를 피할 수 있었으나 관리들은 2026년 이후에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교통국은 올해 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향후 서비스 삭감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MTA는 재정 위기에 직면했을 때 부채 상환을 위해 불가피한 서비스 삭감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지난 수요일 또다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을 달아났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오후 6시 40분경 125스트릿역 브롱스행 5번 전철에서 45세 남성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와 범인은 지하철 좌석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과정에서 범인이 흉기를 휘두르며 피해 남성을 칼로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복부에 깊은 상처를 입었으나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인은 현장을 달아났고 경찰은 사건에 대해 아는 누구든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 주립대 학생들을 위한 약 7,5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난달 주정부에서 승인된 예산 중 일부인 이번 지원금은 학생들의 주거 및 식량 문제 등을 지원해 학위 취득에 도움을 준다는 목적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최고의 공립 고등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 많은 학생들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저조한 공립대학교 등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 시내 모든 뉴욕 주립대 캠퍼스가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의원들은 또 뉴욕 주립대에 대한 운영 지원을 1억 7,800만 달러 증가시켜 13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할당하기로도 합의했습니다. 추가 지원금은 학교의 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주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어제 뉴욕시의회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 상점 단속 강화 조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상점 건물주에게도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린 슐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마리화나 불법 판매가 의심되는 상점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상점 주인이 마리화나를 불법 판매하다 재적발될 경우 건물주에게 $5,000에서 $10,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슐먼 의원은 이 벌금이 건물주들을 불법 마리화나 판매 단속에 동참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에릭 아담스 시장이 서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같은 날 불법 마리화나 판매 상점에 대한 초기 단속 조치 시행 결과를 발표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단속 조치가 시작된 후 뉴욕주 전역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 상점 31곳에서 약 $10,000만 상당의 불법 마리화나 제품 1,000파운드가량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판매가 다시 적발될 경우 하루 최대 $20,000의 벌금을 물게 되며 추가 위반 시 해당 업체는 영업 정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단순한 벌금 부과를 넘어 주정부에게 영업 정지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육류세포에서 배양된 닭고기가 앞으로 소비자들의 식탁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연방농무부는 이날 업사이트 푸즈와 식품기술기업 이저스트 계열사 굿미트 등 배양육 스타트업 2곳에서 생산한 세포배양 닭고기의 일반 소비자 판매를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지도 않고 지구 훼손을 줄이면서 증가하는 육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과학자들과 기업이 개발한 닭고기를 맛볼 수 있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농무부의 이번 승인에 앞서 연방식품의약국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이들 스타트업의 배양 닭고기의 시장 출하를 위한 식품 안전성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저스트의 최고 경영자 조시 테트릭은
배양육의 생산과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이번 발표는 우리 회사와 산업계, 식품체계 모두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명 셰프이자 기아 퇴치 운동가인 호세 안드레스가 워싱턴 DC에 있는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굿미트의 배양육을 처음으로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업사이드 푸즈의 CEO 우마 발레티도 배양육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번 승인은 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 대변인은 기업의 식품안전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엄격한 과정을 거쳐 승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총인구는 감소세를 보이고 평균 연령층은 높아지는 가운데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의 아시안 인구는 전국 카운티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어제 발표한 빈티지 2022 인구 통계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 미국의 중위 연령은 38.9세로 1년 만에 0.2세가 높아졌습니다. 전국 50개 주 가운데 3분의 1인 17개 주에서 중위 연령이 40세를 넘어선 가운데 메인주 중위 연령이 44.8세로 가장 높았습니다. 뉴욕주 중위 연령은 39.9세로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2020년 40세였던 뉴저지주 중위 연령은 2021년 40.2세, 2022년 40.3세로 올랐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중위 연령이 낮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카운티별로도 전국 3,144개 카운티 중 절반 이상 중위 연령이 1년간 높아졌습니다. 퀸즈 중위 연령은 40.9세로 직전에 대비 0.5세나 올랐습니다. 브롱스와 브루클린, 맨해튼, 스태튼 아일랜드 중에서는 맨해튼 중위 연령만 유일하게 소폭 낮아졌습니다. 전국 인구는 2020년 4월 대비 0.6% 늘어났지만 뉴욕 일원 인구는 일제히 줄었습니다. 뉴욕주 총인구는 1967만 7,151명, 뉴저지주 총인구는 926만 1,699명을 기록했고 뉴욕시 인구는 833만 5,897명으로 2020년 4월 대비 5.3%가 줄었습니다. 퀸즈 인구는 227만 8,029명으로 5.3%가 급감했고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인구는 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가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은 변호사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최고의 경영진을 제외한 은행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주식 보너스를 합쳐도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사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금융 컨설팅 회사 베이스트리트 어드바이저에 따르면 톱20 투자은행에서 부문장급이 아닌 일반 상무이사들의 최근 3년간 평균 연봉은 19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과 똑같은 수준이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는 점에서 실제로는 급여가 줄어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심지어 낮은 직급의 은행 직원들이 받는 돈은 금융위기 전보다 명목상으로도 감소했다고 베이스트리트는 밝혔습니다. 반면 최고 수준 로펌에서 지분을 가진 파트너들이 버는 돈은 연 300만 달러 이상으로 20년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왁텔, 커클랜드, 폴와이스 등 뉴욕 최고의 로펌에 다니는 엘리트 변호사는 연봉이 1,500만 달러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월가의 돈이 은행가의 주머니에서 변호사의 주머니로 이동한 것은 오늘날 변호사들이 거의 은행가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규제당국과의 갈등, 회사 승계 계획과 같은 까다로운 문제를 다룰 때 기업 변호사들이 핵심적인 자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로펌들이 연공 서열뿐 아니라 생산성을 반영하는 식으로 급여 체계를 개편한 후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변호사 연봉 급증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모기지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집값이 1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어제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5월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39만 6,1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1년 12월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지역별로는 주택가격이 서부 지역에서 크게 하락한 반면 동부 지역에서는 계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미국 집값은 전월 대비로는 석 달 연속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43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2% 증가한 규모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소폭 웃도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해서는 20.4%가 감소했습니다.
기존 주택 거래는 높은 집값이 이어지는 가운데 모기지 금리 상승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2022년 초 대비 3분의 1가량 감소했습니다. 미 국채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지난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평균 6.69%를 기록했습니다. 7%를 웃돌며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던 작년 가을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주택시장 침체는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조치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가 2,236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약 2달 동안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정기감사의 중점은 복지 사각지대 관리 실태 점검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출생 후 부여되는 임시 신생아 번호, 즉 출산 기록은 있지만 부모가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몇몇 포착됐습니다. 감사원이 2015년생부터 2022년생까지 범위를 확대 조사를 벌인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인원이 2,236명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보호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연락을 거부하는 등 의심이 가는 사례 23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까지 사망 3명과 유기 2명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경기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 2명 외에 생후 76일쯤 영양결핍으로 숨진 영아 1명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기한 사례는 보호자가 출산 직후 베이비박스나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한 경우로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망과 유기 아동 외에 나머지 18명의 아동에 대해선 지자체와 수사당국이 안전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 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시는 21일 교육국과 뉴욕시립대학 그리고 구글이 협력해 첨단 기술 형평성을 높이고 취업의 문을 넓히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 육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어제 밝혔으며 이는 지난 2021년 10월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건수입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닝샤오 이족 자치구의 인천시 싱칭구의 한 고깃집에서 가스 누출 폭발로 건물이 무너져 손님 등 31명이 사망하고 중환자 1명을 포함해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프랑스를 여행하던 30대 한국 관광객이 파리의 한 지하철에서 감전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사인 규명을 위해 파리 경찰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13세 중학생들에 대한 테스트 결과 영어 점수는 4점 하락했고 수학 점수는 9점이나 급락하는 등 50년 만에 최대폭으로 폭락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은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퀸즈 플러싱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머레이 힐 역사역 바튼 애비뉴 오픈 스트릿에서 해피 클리너스 무료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매년 온라인 최대의 쇼핑 이벤트로 주목받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올해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욕에 사는 한인들의 오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해월 김영임 사진작가의 평화 뉴욕 속의 한인사회 2022 사진전이 지난 15일 맨해튼 본스타 트레이닝 센터 뉴욕 캠퍼스에서 개최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9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25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늦여름밤에 유색 보석, 유혹의 컬러스톤 세레나데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잇따라 울려 퍼집니다. 행사 전문업체 고베 주얼 그룹의 반지 천국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홍산호 등 컬러스톤 외에도 이번 보석쇼의 주력 상품인 아코야 진주 등 다양한 진주 신제품을 준비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1층 특설 매장에서 6월 22일에 시작해 26일까지, 뉴저지 파인플라자 1층 특설 매장에서 6월 27일에 시작해 30일까지 개최됩니다. (6월 23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